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실상의 추락하고 국가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죠. 여러분들은 증시가 어떠셨을까요? 저는 뭐 그저 그랬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밤이 되니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심으로 하락 중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화들짝 놀라겠죠. 미국이 조정 보인다.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되는 거 아냐? 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조정이 온다라고 칠게요. 반등 가능한 섹터는 어딜까? 네,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낮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지금 비트코인 중심의 새로운 악재를 맞이하고 있죠. 그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인 테슬라가 악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한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받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CEO이신 또 일론 머스크 씨가 뭐 도지코인 이러면서 난리를 쳐버렸죠.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보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사이드에서 제가 기사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다시 봐야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충격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언론이 똑같습니다. 무슨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 증시가 레코드 하이를 찍은 다음에 빼빼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좀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맞죠. 오펙 플러스도 끝났고 새로운 뉴스가 없다고 이번 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수급과 차트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펠로톤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펠로톤 아시죠? 자전거 막 이렇게 막 실내 운동하는 애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 운동하는 애들이 굉장히 반사수혜를 받았죠. 펠로톤, 쯔위프트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펠로톤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펠로톤을 이용하다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펠로톤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펠로톤 입장에서는 단기 하락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차이니즈 와치독, 그 감시자가 외국인 투자금에 대해서 keeps eye on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시하고 있다. 이름부터 뭐 와치독이죠.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자본이 중국의 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미중 무역 분쟁의 페이즈 1 합의 때 말했죠.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방하겠다. 그 결과로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페이즈 1 합의 이후에 코로나 그 하락 사태가 왔어요. 그때 외국 애들이 그냥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의미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중국 관련해서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미국 국민이라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1등 하던 애가 2등 하는 애가 따라오면 기분 나쁘죠. 일단 괜히 싫은 겁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흑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술이 만취했어요. 낮인데 Back to the China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 전에도 중국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 패드 레이트, 그 금리가 그 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5%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자, 내신입니다. 10분 만에 1000만원 날려. 코인판이 도박판이 따로 없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기사입니다. 사실 코인은 상승 하락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0%도 오르고 200%도 오르지만 그 반대급부로 뭐 50% 60% 떨어질 수 있겠죠. 대신 뭐 200% 떨어질 수 없으니까. 주식판도 똑같습니다. 주식판도 뭐
10분 만에 1000만 원 날리는 거 다반사죠. 급등주 잘못 따라잡았다가는. 뭐 그런 겁니다. 굳이 뭐 이런 기사를 띄우는 걸 보면 코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정부가 꿈틀하니 비트코인 움찔한다. 2018년 악몽이 떠오른다. 지금 보시면 코인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많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만 나오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분위기를 반대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 점점 저도 지식이 올라가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반대로 했다가는 나중 되면 패러독스에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게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언론의 분위기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정부가 꿈틀하니까 박상기 씨 생각나네요. 예. 그분은 왜 요즘 한마디도 없죠?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처럼 내가 이거 왜 넣었지? 아, 제가 주식 말고 경제 말고 그냥 기사도 많이 스크랩 하거든요. 시간별로. 근데 이거 잘못 넣었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로또 1등 당첨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됐었어요. 불로소득이라고 40% 떼가면서. 근데 이걸 연금처럼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연금 복권과 로또 복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연금 복권은 돈을 분할해서 줍니다. 20년 동안. 근데 로또는 일시금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좋아했어요. 왜냐? 일시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준다라고 하면 결국엔 주는 사람이 이득입니다. 주는 사람이 이득이죠. 예, 자기들은 그 기간 동안 돈을 굴릴 수 있잖아요. 돈을 굴릴 수 있고 돈의 가치는 시간별로 쓰레기가 돼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1년 만에 돈이 2배가 찍혀냈죠. 그럼 돈 가치가 반값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다. 어떻게든지 돈을 좀 꽁쳐두려고 하네요. 급등한 집값에 화들짝 주식 가상화폐 등에 과감하게 베팅. MZ세대라고 하면 밀레니얼이랑 제너레이션 Z세대입니다. Z. 근데 재테크에 꽂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예요.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 이 말 유행했죠. 야, 돈 저축 안 해.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야. You once live one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한 번밖에 안 산다 라는 건데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재테크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냥 도박판에 들어온 겁니다. 동학개미 공매도 때문에 코인 시장 갑니다. 예, 뭔 소리죠? 이거 보고 물음표 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비트코인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예, 공매도가 그 어떤 애들보다 많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많죠. 예, 오늘 경제지표는 없고요. 내일은 이제 보너스 포함 뭐 평균 소득 지수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는 22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자, 양자 퀀텀 기술 분야 연구 생태계 조선 본격화라는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냥 아직 5년 뒤면 이제 좀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한 양자 컴퓨팅이 발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양자 관련주의 급등을 불러오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랑 양자 암호화 관련주로 나눠요. 근데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장사미사가 투자하는 시장이라 양자 가져야 막 양자 관련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일정을 좀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일정이 없어서 바이오 이벤트를 다 넣었어요. 예, PES라고 하는 소화 내분비 악회가 4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해제가 있고요. 율라, 유럽 유마티스, 미 임상 종양 악회, 미 바이오테크 악회 이런 것들이 6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 관련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저때쯤 되면 공매도의 그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이겠죠. 그럼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보일 거다. 저때 저 이벤트를 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지금 가상화폐 시장 난리다. 아비규환이네요. 미증시가 하락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근데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여기 애니메이션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그 저보고 좋아요, 구독하기 막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 저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넣었는데 여러분들 저게 안 보이나 봅니다. 예. 근데 뭐 괜히 또 귀찮게 또 막 누르고 이러면 귀찮으시잖아요. 예. 아시죠? 자, 미증시가 하락세인데요. 다우가 0.5%, 나스닥이 1.1%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랑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 중이에요.
예,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재개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죠. 그럼 5월 3일은 블랙 먼데이가 되느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럴 확률이 높아요. 당일은 당연히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 수급이 꼬이겠죠. 근데 포모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예, 오늘 그 투자자 예탁금만 봐도 지금 또 역대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증시로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들이 투자자 예탁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증시가 그래도 아직 모르니까 고점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생각하는 게 공매도가 오면 폭락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매도가 재개되고 폭락한 다음에 추세를 보고 들어가자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굉장히 그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투자자 예탁금을 꽂아두고 지켜보고 있으면 증시 초보일 확률이 높죠. 아무튼 공매도 재개가 하락을 불러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오는 매수세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증시 주변 자금이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슈로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복구할 거다. 금방 복구할 거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업틱률에 대해서 이번에 더 빡세게 볼 거예요. 빡세게 볼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공매도 잔고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증시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증시를 공중부양시키고 그 개인 투자자를 유인해야겠죠. 뉴스의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쿠이 보노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는 건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뉴스의 결말, 그 결론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또 4차 확산이 되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 확산이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는데 4차 확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막 700명, 600명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걸 떠나서 4차 확산이란 겁니다. 4차 확산이 임팩트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혼조세입니다. 정말 전 지켜보고 있어요. 저가 리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요. 악순환. 그럼 제가 또 리플을 또 팔 타이밍에 못 팔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마이웨이로 투자를 하고 있고 리플은 1200원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팔 이유가 없습니다. 뭐 본전이 와서 추가 하락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파는 거지. 전 되게 진득히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거든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었으니까. 근데 리플은 제가 지금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고 한번 슈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비트코인 중심의 리플, 이더리움 등등이 상승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알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는 척 하다가 하락하고 기존 코인이랑 알트코인이 동반으로 폭락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폭락 이후에 아주 빠르게 알트코인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예전부터 비트코인, 그 미국 비트코인입니다. 한국 그 김치코인 말고요. 미국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찍고 규제 당국자들이 경고를 주기 시작한 다음에는 비트코인은 횡보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한 달 넘게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아마도 좀 전고점까지 상승하는 그 흐름을 보일 때 리플이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냥 제 가설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겠죠. 예. 하지만 저는 그 낮은 확률에 걸었다. 왜냐면 이때까지 가상화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받고 이번에는 그냥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가장 포텐셜이 높은 그 코인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쓰레기 광고 기사가 난무하고 있죠. 예.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쓰레기 광고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봄맞이한 철강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랠리 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철강주 더 간다. 지금 오늘 포스코 신고가 찍었죠. 더 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왜 이 타이밍에 저런 기사가 나올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액면 분할 이후에 주당 20만원 거뜬하다. 카카오가 호재가 넘쳐난다. 이 호재는 어제 생긴 게 아닙니다. 어제 생긴 호재가 아니에요. 근데 구태여 지금 와서 그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를 발생시킨 다음에 이런 뉴스를 낸다는 건, 얘들아 그 너네 매도의 그 손을 참아, 그리고 보고 있는 애들 빨리 들어와, 호재가 넘쳐나,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 거죠. 저 기사를 낸 사람이 무슨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언론사는 반드시 광고를 받습니다.
저런 게 좀 보기 좋진 않다. 올해 55% 급등한 종목인데 더 오른다. 개미들 사이에 핫한 종목은 제목부터 낚시죠, 이런 건. 예. 이게 언론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비언론에 속한 애들은 리딩방을 열고 SMS로 찌라시 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걔들은 불법 취급하면서 뭐 스팸 과다 종목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쟤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인가 받은 애랑 인가 받지 않은 사기꾼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언론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로 써야지 저거를 맹신하고 투자를 했다간 쪽박을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 와중에 양질의 또 천사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틀트리움 코로나 치료제 생산량 기대 이하다.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사고 진짜. 예. 이런 기사가 많아야 됩니다. 예. 이 기사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목표가 하향하고 떨어진다 하는 애들은 그냥 진짜 막 향 피워놓고 기우제 지내는 애들일까요? 아니면 하락하면 이득을 보는 애들일까요? 공매도 세력이랑 또는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기사를 썼다라고 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3월 8일에 언급했었어요. 테슬라가 이때 하락할 때 이 추세의 하단을 보면서 여기서 트랩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이 추세를 지켜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올라가 버렸죠. 또 못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서 횡보를 꽤 오랜 기간 하다가 이제 코로나 폭락을 기점으로 상승을 시작했죠. 자,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상승 추세가 이래요, 지금. 자, 상승 추세가 이렇죠.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 추세 하단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추세 상단을 때리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추세 상단을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고, 또는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생겼죠. 지금 현재. 지금 추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뭐 미래 모멘텀이 좋죠. 당연히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모아임 도구간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선에 와 있죠 지금.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아니면 아예 제가 단기적으로 보던 추세처럼 이렇게 봐도 되고요. 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쁘지 않죠. 이건 단기 추세입니다. 단기 추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긋는 거는 그 투자자들마다 다른데 보통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죠. 테슬라가 추세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섹터가 앞으로 상승할까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이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회복 관련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중기, 중장기 그 종목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죠. 제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종목은 사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 구분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가긴 했지만 대부분이 여기였죠. 뭐 제가 호텔신라라든가 하나투어라든가 그 종목이 뭐가 예쁘다고 사겠습니까? 코로나 회복이다. 예, 뭐 삼익 THK 같은 걸 비중을 확대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바이오 관련주도 뭐 유틸렉스, 뭐 심지어 동성제약 같은 거에 바이오라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 말이 틀려서 이 섹터들이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 판단이 틀렸고 제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에는 놀랍게도 둘 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지금 야간 선물은 좀 떨어지고 있죠. 미국 그 증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기금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좀 돌아오고 있고 증시는 좀 약간 지지부진했어요. 예, 약간 톱날처럼 움직였죠. 이게 윗소인데요. 윗소대로 움직였다. 근데 뭐 저점을 좀 지켜줬다. 또 장초에는 또 너는 다 뒤졌어. 외국인이 또 이렇게 장난치다가 외국인이 또 상승시키다가 하락세를 불러왔어요. 개인 투자에 도망갔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하락시키더니 자기가 판 물량만큼 더 샀습니다. 더 싸게 산 거죠.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현재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누구냐? 연기금이다. 예, 연기금이 코스닥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스닥 중심으로 사고 있다. 얘들이 구태여 팔려고 했는데 코스닥 중심으로 다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직전이고
미주군 잔고는 좀 털고 나갔네요. 신용융자 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하고 있다. 계속. 코스닥은 약간 천을 지지하기 위해 약간은 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저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저런 추세가 발생하면 진짜 그때부터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질 못하잖아요. 신고가를 달린 종목들이 그게 무서운 거죠. 5일선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살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5일선에서 매수하겠지만 5일선에서 매수한 애들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물량 반납하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게 신고가 돌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신고가를 돌파시키면 갭상승 이후에 쭉 달려버립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삼성전자, 그 카카오, 네이버 같은 애들 보세요. 그냥 신고가 돌파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추세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다. 미국 증시는 조정 중이고요.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별로 움직임이 없죠. 이건 미국만의 이슈다 현재. 하지만 내일 시초가는 안 좋을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원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배당금이 나오고 있고 역성공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겠죠. 그때 시장이 잠깐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20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뭐 장이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랑 그 현재 주목받고 있는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소외가 된다라는 거를 한번 교훈으로 삼고 다음에 파동이 올 때는 제대로 섹터를 잡고 좀 상승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